배경진입니다. 오늘은 김순경 작가의 북콘서트와 부경수필문인협회 원래의 행사의 날입니다. 2023년 아르코 창작지원금을 받은 작가를 모시고 부경문협에서 준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악수필 식임새의 출간 기념하고 국악 커튼 소리라는 그 소리의 장을 마련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수필 식임새의 북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작가에게 글은 곧 그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글을 쓰면서 삶을 다시 응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경수필문학회 글밭에 털을 잡고 문우들과 한 편 한 편의 글을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울인 시간들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자란 글나무들이 신학으로 20년의 세월을 길어올렸고 푸르른 숲을 이룬 지금 회원님들의 수필집 발간과 문학상 수상이 이어지고 있으면 부경수필문학회가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전입니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국악수필 식임새의 북콘서트를 펼치는 김순경 작가님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문학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멋진 분이라 우리 문학회의 자랑입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축하의 시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양근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제 김순경 교수님 또 김순경 작가의 어떤 북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친분으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김순경 교수가 처음 우리 부경수필문인협회와 인연을 맺었을 때가 여름 특강을 할 때예요. 아마 2013년과 2014년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8, 9년 거의 10년의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뭐냐면 공학학자로 오셨죠. 근데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공학과 교수라기보다는 하나의 김순경 작가라는 하나의 타이틀이 오히려 더 몸에 가벼운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오전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의미로서는 치열하게 매주 글을 쓰셨고요. 또 가르치는 입장으로 봐서는 성가실 정도로 글을 내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길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다는 것, 또 많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저는 또 기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순경은 이미 작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전국적인 그런 인물로 뚝뚝 선 것이죠. 전국적으로 알려진 공모전은 다 휩쓸고 또 신춘도 하고 제가 항상 작가로서의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아르코 문학상이다. 그래서 아르코 문학상을 받은 분에게는 제가 특별하게 북콘서트를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해서 이번에 김순경 교수가 두 번째를 하게 됩니다. 특히 김순경 교수님은 공학이지만은 또 창이라든가 또 문학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예술적 재능을 아주 타고나셨잖아요. 오늘 여기 가족분들도 오시는 줄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매주를 했지만 도대체 이 문학을 했을 때의 보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보면 이러한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작가로서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즐기고 문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또 즐겁고 숭고한 것이다. 그런 걸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경 우리 작가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발순 사무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큰형님은 그 글에도 많이 나오지만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54세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작은 형님도 64세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형수님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사연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만 하면 좀 울컥하는데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이제 그 정부죠, 정부. 우리 집안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큰 형수님. 예. 그다음에 작은 형수님. 그다음에 우리 한 분뿐인 자연. 그다음에 우리 누님. 그다음에 한 집에 사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제 동생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래 지나를 하고 노래 잘하는 경기민요 바로 밑에 동생. 그 다음에 바로 제수씨. 또 많은 동생이 있는데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데 차가 막 오늘 열차가 뭐 없어가지고 이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둘이 서울에 볼일 보러 갔다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장조카입니다. 장조카. 그 다음에 칠부 장조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카 자가님님 집에 큰 조카. 그 다음에 칠부. 그 다음에 요 집에 우리 누님 집에 제일 큰 조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 큰아들. 여기는 지금 수산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딸만 둘이 놓고 지금 집에서 궁금해가지고 아까 전화 와서 아버님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 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안에 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그 누님의 손녀 외손녀입니다. 네, 거기 다 소개해봤습니다. 저 차렷 경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편집국장 윤미연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김순경 작가님은 프로필 소개에서 보신 것처럼 수필 부문에서 다수의 수상은 물론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도 수상한 걸 보면 본격적으로 소리꾼으로서 행보를 시작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분 동안 국악을 보고 듣고 맛보고 여름에 지친 마음을 좀 푸시고 감성 지수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로 작품 모탕을 조인혜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모탕. 땅바닥에 누워있다. 상처를 움켜쥐고 혼자 뒹군던 미동도 없다. 셀 수 없는 도끼질에 정신을 잃었는지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보인다. 모탕은 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 받쳐놓는 나무 도가리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한 길인지도 모른 채 바닥에 누워 도끼 세례부터 받는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숙명처럼 다가온다. 자신의 콧물마저 받아 마시며 사막을 걸어가는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에 갈 수밖에 없다. 장작도 못함에 올려지면 매맞을 순수를 기다리는 신병처럼 불안해했던다. 자신의 등에 꽂힐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날선 도끼가 높이 올라가면 눈부터 감는다. 도끼가 나무 토막의 혀를 찾아 내려친다. 도끼날이 정확히 맥을 찾아 들어가자 반으로 쪼개진다. 결이 선명한 참나무는 도끼날이 닿기만 해도 쫙 갈라져 떡살 같은 목지를 드러낸다. 비틀어지고 옹이가 많은 밑동은 도끼날이 튕겨나갈 정도로 단단해 도끼도 모탕도 힘들어한다. 모탕도 처음부터 고분고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몇 번은 몸을 요리조리 돌리며 피했다. 빗맞은 나무 토막이 튀어오르면 도끼는 바로 땅에 내게 박혔다. 통쾌했다. 어쩌면 이 자리를 무민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아니었다. 바로 극세나 말뚝으로 땅에 묶였다. 그날부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도끼날을 받아내야만 했다. 나는 중학생이 되면서 도끼자루를 잡았다. 겨울 방학만 되면 새벽부터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나무를 자르고 창작을 팼다. 톱질과 도끼질을 하다가 손가락 뼈가 보일 정도로 다친 적도 있다. 장작을 패는 일이 힘든 것만은 아니다. 등글과 통나무가 속살을 드러내며 쪼개질 때마다 쾌감을 느낀다. 맥을 잘 짚어 한 번에 통나무가 쩍 갈라지면 마치 대어를 낚은 것 같이 손맛이 좋았다. 부모는 그센 도끼질을 받아내는 모탕처럼 언제나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등이 굽고 뼈마디가 다 닳아도 자식만을 탓한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아들은 드물다. 어찌 겪어보지 않고 질곡의 세월을 이해한단 말인가. 장작더미가 높아갈수록 모탕은 작아져 간다. 도끼를 받아낼 힘이 없는 모탕이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썩어간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의 열기가 하늘 높이 오른다. 이번 순서는 수필가이자 문화평론가인 김정아님을 모셔서 김순경 작가의 수필 지형도라는 제목의 작품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아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수필 쓰기에 몰입하고 계시는 김순경 작가의 작품 해설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문은 김순경 작가의 수필 지형도라는 타이틀로서 그동안 4권의 수필집에 발표한 작품을 기준으로 기억과 해상 그리고 사령과 사물과
소리와 장단으로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 뒷구작을 편성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통 설명 없이 해설을 요약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경 수필가는 현재의 삶의 중심축을 놓고 열병처럼 자기 해체를 통해 수필 문학을 재생시키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매몰되어 있는 고통과 상처, 회한과 추억, 열정과 희망을 끌어올려 서술의 구조를 짜고 이야기를 완성시켜내는 에세이 텔러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공학교였던 그가 2016년 수필가 비평의 신인상을 필두로 다수의 수상과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 등의 쾌거를 올리고 단기간에 수필집 대대리 별고, 목탕, 고주박이,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아르프 발간 지원 국악 수필집 시김새까지 상대하는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쏟아내면 비워질 줄 알았다. 한동안 털어내다 보면 바닥이 보이겠지 싶었다. 토하고 겨울에 그리게 쌓여갈수록 그릿했던 기억마저 생생하게 고개를 지켜든다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글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과 해상, 존재의 구분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순경은 무병같이 찾아오는 수필 쓰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과거를 회상해내었습니다. 그의 회상 매개는 유년기 고향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고향인 꿀죽은 대대리 마을의 옛집만 떠올려도 소복비를 지은 할아버지와 영주를 그리던 할머니, 바둑을 즐기던 아버지와 비손하던 어머니, 품앗이 물을 신던 누님과 먼 길 떠나버린 형님들과 민요를 부르고 장구를 치던 남동생들까지 함께했던 인물의 서사를 적과 소환해냅니다. 아래 인용한 가슴 부근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복장을 때리던 노무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내색하지 않던 어머니였지만 뼈가 도드라진 안가슴을 거침없이 두드렸다. 어머니의 작은 새 가슴이 전하는 목소리가 쇠 가죽보다 큰 파동을 일으킨다 라며 망각된 기억들을 되살려 철저하게 숙고하고 통찰하였습니다. 그 점은 갈라꽃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은 날 자식들에게 무뚝뚝하고 엄한 아비로 가게 되었으나 손녀를 맡고 팔불출 할아비가 되고 보니 손녀 세롱의 그 옛날 자식을 기다리던 부모님 마음을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가에 들르면 생전의 어머니 앞에 집 청소까지 다 끝내고도 가겠다는 말을 섣불리 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용문 아래 쪽을 읽어보면 무심한 듯 TV를 보다가 양말만 신어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가 들리듯 말듯 묻는다. 갈라꽃. 어머니의 완고법이죠. 제 살기에 바빴던 자식이 이제는 그 부모의 위치가 되어 자식을 맡고 손주를 보듬습니다. 부모가 떠나고 나서야 불효를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자식들이라는 일침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사물, 생멸의 순환을 살펴보면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신춘문예 당선작인 고주박이를 통해서는 생멸의 순환성이 강조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볼품없는 나무 둥치, 그 나무 밑둥치를 보고도 무심히 지나치겠지만 김순경의 언어 체증망에서는 월척을 수필 소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속이 까맣게 변한 것만 봐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질곡의 역정이 짐작된다. 썩을 대로 썩고 버릴 것은 버려야 비로소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주박이의 존재적 본질은 숭고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사코멘티의 조각을 보면 모든 형상에서 살을 떼어낼 수 있는 만큼 떼어내서 뼈대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오히려 죽어버려야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음을 직시한 것입니다.
오산나무 그루트기를 향해 김순경은 당당히 열반에 드는 목성으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죽는다는 것은 삶을 넘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이치를 획득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와 장단, 열정의 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수필 창작은 과거 회상과 또 작가적 경험에 지중되어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수필의 소재와 구성의 묘사력은 여느 상도 못지않게 창조적이고 다채로워졌습니다. 한 권의 수필집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도 평편에 이렇게 이질적인 작품을 묶어내던 그런 추세와는 달리 유기적인 내용으로 또 배를 이루구나, 다양한 형식의 어떤 창작 기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서 김순경은 우리 소리를 소재로 한 수필 쓰기를 시도하여 마침내 수필계의 전무후무한 국악 수필집을 완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작가는 이순이 넘은 나이에 수년째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사슬뿐만 아니라 장단, 악조, 식임새, 여름새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표현 phương 법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중에 판소리답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요소 하나가 식임새입니다. 이번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작품 식임새 일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밀물처럼 허기가 밀려오면 숨죽은 묵은지처럼 소리도 변해간다. 지울 수 없는 피멍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식임새도 진한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켜 올렸다 또 끌어내렸다 꺾었다 또 뭉글렸다 목을 떨었다 밀어 올렸다 하는 식임새는 소리꾼의 음악적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식임새가 사김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어원에서 살펴보듯이 자연과 인생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겨낸 꽃이 향기를 내고 또 역경을 이겨낸 자가 신중이 깊고 넓은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분석한 텍스트를 읽어주길 바라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필문학은 체험과 느낌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과 해상, 상기와 단축, 그리고 해악과 통찰이 덧입혀져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김순경의 글이 가족의 이별과 또 시골살이의 궁핍판에서 주는 상처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따뜻한 가족이라 또 근원적인 휴머니즘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물상을 통해서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성이 강조되어 화자가 포착한 소재는 소멸 속에서도 생성의 기원을 복원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화자가 새로운 시도로 국악수필을 완성시켰듯이 앞으로도 기억과 삶과 소리를 뛰어넘는 그 수필 지형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작품 기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예리한 척으로 작가님의 수필 지형도를 분석해 주신 김정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작가님이 민요와 국악 수필에 대하여 본인의 작품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작가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악수필과 흩은 소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악수필에서 흩은 소리는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낮춰가지고 소리하는 걸 흩은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악수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임새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 식임새라는 것은 그
그 노래를 할 때 양념처럼 이렇게 좀 떨고 꺾고 뻗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김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자가 시김새 책자입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 앞에 놔놨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들 첫 번째 갔을 때 밤에 달빛 공연할 때 같은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한복을 입고 공연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차를 보면은 이 덕음, 시나위, 사물놀이, 드능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덕음, 뜬쇠, 도창, 문대목, 시김새 이렇게 쭉 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41편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좀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뭔지 좀 이렇게 이해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사진 갖다 놓고 찾아가면서 읽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노래를 좀 부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사철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숙대머리라든가, 그 다음에 육자병이라든가, 오늘 하는 그 노래가 주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 또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문대목 중에 문대목을 주로 가지고 오늘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적벽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시면은 이 적벽가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 적벽가를 그냥 배운 게 아니고 상당히 이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적벽가 소리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적벽가는 꼭 한번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낸 것은 4권 냈습니다. 맨 처음 냈던 게 대대리 별곡입니다. 이 대대리는 제가 태어난 고향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 가족, 신변, 장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썼던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 만에 또 냈습니다. 그 2년 만에 냈던 것은 모탕입니다. 모탕은 여러분 아까 앞에서 낭독하는 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 소개 풀어내지 못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결핍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풀어내보려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글을 써보고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박이라는 이걸 해가지고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주박이 산속에 가면 누가 봐주지도 않는 산속에서 자라났다가 한참 잎을 피웠다가 때가 되면 또 썩어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산에 가보면 썩은 나무 둥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고주박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도 태어나가지고 열매를 맺어가 많은 자기 종자를 DNA를 갖다 세상에 뿌려놓고 갑니다. 우리 사람이랑 다를 게 거의 없다 싶습니다. 사람도 죽으면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낸 게 시김새 2022년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등단을 하고 2017년도에 책을 내고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연락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표가 처음 시작할 때 5권 했는데 지금 4권은 됐고 한 권은 인쇄만 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집이라고 책을 하는데 수필 배우기 이전에 제가 책을 냈던 걸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기회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 심심할 때 글을 지어가지고 2011년도에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이래서 우리 형제들 또는 부모 형제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부부절절 지어가지고 형제들 모임할 때마다 한 편씩 읽어서 낭독을 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숙연해지고 또 옛날을 반추해보는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게 이게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우동댁이라고 했습니다. 하대 우동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래비누와 고무줄, 또는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 또는 형제들 간에 또는 친척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던 책입니다. 그냥 제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앞에 복사집에 가가지고 한정본 10부에서 20부 딱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만 발라가 보고 나머지는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하는데 요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편지 모험입니다. 오늘 여기 왔던 제 장남이 그 아들이 그 해병대에 갔습니다. 해병대 2번 떨어지고 3번째 한기를 갔는데 간 때부터 올 때까지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오고 저는 월요일마다 편지를 쓰고 목요일마다 편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8개월 동안 20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쭉 아들과 주고받았던 내용 편지를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필을 배우기 전에 이런 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3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민요는 보통 보면 이렇게 나눕니다. 동부민요, 그 다음에 서도, 그 다음에 경기민요, 그 다음에 남도소리. 우리는 보통 남도소리만 알고 있는데 이 동부민요는 이 함경도부터 해가 경상도까지 이쪽에 태백산 이쪽에 다 동부민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부민요 하고 그 다음에 남도민요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민요는 이제 강원도 지방, 경상도 지방, 잘 아시는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이런 것들이 있고 편인아침, 킹난해, 홍해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민요는 육자배기 토를 해가지고 오늘 육자배기를 한번 들려드리려 하는데 정말 육자배기는 작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작가는 전문가가 아니고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작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5대 작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육자배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시면 제가 완벽하게 부르지는 못하지만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토리는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청도 이부지방까지 한 것.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겁니다. 아리랑, 니리리아, 장구타령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도 소리는 수신감이다. 아주 길게 쭉 빼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진연불 낭몽가.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많이 좀 무리했었던 노래 베베이 90%로 서도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오늘 한다고 이제 보통 말씀드렸는데 판소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학적 구비서사시다. 그건 뭐냐? 한 사람 소리꾼하고 고수하고 국장단이 마찬가지고 창학적 구비서사시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송순섭 씨입니다. 적벽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인데 이분한테서 배운 분이 오늘 오신 제 노래 서성입니다. 이분한테서 배운 서성한테서 제가 또 다시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잠시 있을 때 제가 농악을 이렇게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적백가를 읽어보시면. 이분은 박근혜 씨라고 하는데 이분은 좋은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이 북자리에 미치가지고 이 북을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광불급을 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보통 소리가 하면 방대가 된다 하면 이 4가지를 갖춰야 방대가 된다고. 첫째는 사람의 인물이 좀 뛰어나야 되고 인물이 이만큼 안 좋으면 소리 하나 올라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채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만 가만 지르고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덜금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약간의 몸짓, 발림을 하기도 하고 너름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광대가 됩니다. 아시오? 이 서편지에 보면 이제나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법이요. 그러니까 장님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야 한이 나오는, 한이 맺힌 소리가 나와야 제대로 된 소리가 이렇게. 아직 뭐 저는 한이 맺히기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야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판소리가 원래 12마당이었는데 지금 정해지는 건 5마당밖에 없습니다. 춘향가, 신청가, 홍보가, 수구가, 적벽가 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춘향가는 지난번에 제가 호멜스 호텔에서 춘향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 홍보가는 청년제에 가서 불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적벽가와 수군가와 신청가의 눈대목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할 때 여러분들 뭐 동편제다, 서편제다, 중고제다 뭐다 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동편제는 왜 동편이냐 하면 영상감을 중심으로 해가 동쪽에서 있었던 소리입니다.
동쪽에서 중심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중고점이다. 충청도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책을 읽다가 읽으면서 조금 이제 운율을 붙이니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더 현장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붙인 게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점은 주로 아니기 형식으로 쭉 있는 것처럼 나가는데 이것보다 좀 더 힘있고 멋지게 만드는 게 동편제입니다. 그것도 울복, 구례, 순창, 흥덕 이런 데서 불렀는데 이래 하니까 너무 남성적이다. 애정은 없다. 애잔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 서쪽에 그래 광주 보성 쪽에서 이 계면 쪽에 들어요. 아주 슬픈 거 진양 쪽 이런 노래가 이 나온 게 스펜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스펜저를 하는 소리보다도 오히려 보성 소리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보성 지방 사람들이 워낙 소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동편제, 송흥동 이건 대대로 전부 다 광대 집안 판소리입니다.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방귀를 들어가지고 다른 그 소리를 만드는 게 박유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스펜저 만들었고 그 다음 중고전에 이동빅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했고 지금은 이 강산대 보성소리는 조상현 다 아시죠?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벌써 80, 90 다 돼갑니다. 지금은 소리 하나 보면 뭐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1세기 파소리 박동진 잘 알죠? 제비몰로 나간다 하고 했던 사람. 이 사람도 공부 사람인데 소리에 미치라고 집에서 몰래 도망가가지고 소리 배우고 평생 소리 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공옥진입니다. 병신춤을 추는 사람, 공옥진. 자기 아버지가 공대치라고 파소리 선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소희 선생님이 완전 김소희 선생님은 정말 학벌도 뛰어나고 쓰기도 잘하고 소리는 뭐 더할 나위가 없던 분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상주알간을 오늘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상주알간은 상주 지역에서 그냥 부르는 노래인데 이 김소희 선생이 1950년에 그 소리를 체질해가지고 체질화시켜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부르는 알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영만씨는 여러분들 아시죠? 베베이고 왔구나 하고 약간 지르는 그게 이 사람들 다 돌아갔었죠. 그 다음에 북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김청만입니다. 김청만. 그 다음에 이분이 송승섭 씨고 이 사람이 임건택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영화도 만들었죠. 천연학이라든가 서편제 만들었고 이 안숙 선생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노래가 신통찮지만 옛날에는 정말 잘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왕기철, 왕기석이니까 다 선생하다가 치우고 노래에 빠져가고 다시 노래를 돌아온 사람. 이 사람보다 형이 왕기창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제일 잘했는데 죽고 이 두 형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거목입니다. 거목, 판소리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이 남상익입니다. 진짜 40인가 뭐 그런 데는데 40만 원 되는데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흥타에 가는 김수혁처럼 이분도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30년 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판소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소리를 끝없이 설명해봐야 한 번 더 넘기 더 낫겠죠? 네. 시간 만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의 신내림은 피할 수가 없다. 한 번 빠지면 마음대로 헤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돌려놓아도 난 심판처럼 돌아간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도 모르면서 눈과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 원에서 들어선 길은 아니다. 꿈결처럼 찾아간 바람이 가슴을 파고들며 서슴없이 받아들인다. 영혼이 이끄는 길이라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벗어날 수도 없다. 험난한 앞날이 험해보여도 희생과 시련을 관대하며 묵묵히 걸어간다. 소리는 눕고 한다. 어떤 열매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점점 빠져든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단순의 소리꾼이 되기는 어렵다. 성을 얻고 사절과 선율을 외워도 소금에 절인 듯 숨을 죽이고 삭혀야 영혼의 소리가 나온다. 소리에는 완도가 없다. 단가 한가락도 사력을 다해야 추임새가 나온다. 유년시절 처음 민요를 접했다. 누가 보든 말들
틈만 나면 흥얼거린다. 어느 정도 일해보자 오락시간에 반대표로 나갔고 그의 학예인 때는 장구를 메고 무대에 섰다. 고등학교 때는 전국방송이나 작가를 불렀고 대학 때는 해마다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한동안 소리를 멀리 했다.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더는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바쁜 현실에 아둥바둥 하다 보니 미친 줄 알았다. 아니었다. 판소리가 들리는 날은 하늘 남은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만사 제쳐보고 당장 배우고 싶어도 사력을 다해 꾹꾹 눌렀다. 늪을 빠져나온 줄 알았다. 불꽃같이 타오르던 열망이 시들해지자 벗어난 줄 알았지만 불씨는 남아있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소리꾼도 악공도 될 수 없는 이순의 나이에 정식으로 입문했다. 수소문 끝에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스승을 만났다. 불을 마주하며 잠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소리 물결이 조금씩 장가를 하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판소리는 장편 서사시다. 찢기고 갈라지는 삶의 무늬를 어우르고 메꾸는 치유의 음악이다. 처절한 영혼의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며 발휘하는 무대나 상의 물감이 없어도 공감하고 감동한다. 소리의 늪은 벌어져뺄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질곡의 삶이 놓아든 영혼의 소리는 언제쯤 낼 수 있을는지 지금도 상처난 목청이 아내리와 샤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소리꾼이신 김승경님과 고수님이 나오셔서 민요 두 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자, 작가님과 고수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날이 못지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어머니 어서 가요 간도 벌판이 좋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사랑이 가슴을 움켜쥐고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총각인 보수가 원수로다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물개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일개나 하는 놈 공동상 간다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간다. 다음 6자리 참 어려운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사 아니요 님어준 목소로 구나 목수가 청사를 휘휘 감고만 님 두고 나가니 싱숭생숭 살다 그런데 그마저 내 창천에 와서 설리 울고 가 성사는 달라 천천
동창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연가 중에서 쑥대머리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아주 큰 박수로 자 맞이해 주십시오. 김순경 식인제 콘서트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도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아침부터 너무 긴장을 했어요. 제가 무대에 서는 것보다 이렇게 제자가 무대에 선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손에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대기실에서도 제가 물을 한 2통을 마신 것 같아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저와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도 열정적으로 소리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이렇게 또 소리를 하면서 느끼셨던 점을 글로써 풀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식인태라는 책을 저에게 딱 주셨을 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식인태라는 책을 내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판소리를 배우면서 우리 소리가 너무나 좋고 너무 멋진 소리인데 이 소리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글로써 이렇게 판소리에 대해서 좀 풀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제자 사랑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를 떠나서 또 대회를 나가셨어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전국 대회를 나가셔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첫 대회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배포가 좋으시잖아요. 가셔서 3등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이거 말고도 제자 자랑을 할 게 너무 많지만 아마 제 순서가 끝나고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면 그게 아마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리 한 자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의 우리 판소리는 소리 고수가 있고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무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뒷순서에 김순경 선생님이 나오셔서 눈대목들을 들려드릴 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소리는 피아노와 여러 국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지총 작가의 쑥대머리라는 곡입니다. 이 쑥대머리는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옥중에서 부르는 옥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쑥처럼 마구 흐트러진 모습을 쑥대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쑥대머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도무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서점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임해와 상을 그려볼까
생각난 것은 인분이라 보고지고 제가 들려드린 쑥대머리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이루어진 쑥대머리고, 이제 김순경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저희의 판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네, 판소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음악입니다.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아요. 추임새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저의 예제자 김순경 선생님 나오시면 추임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로 판소리 넷마당을 작가님께서 직접 들려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추임새도 많이 많이 넣어주시면 작가님이 흥이 나서 더 즐겁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코포미로 그만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상설을 나도 어제 청춘이었으니 오늘 백발한심하나 그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포 요란해도 짖을 개를 피지 않는 한국탄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백설배 천지백헌이 누가 백바르것이로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내 청춘도 앞차 한번 죽어지면은 후에 안방진 수는 생전에 한 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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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가온 청춘들 나는 온다. 세워라 가지 마라 하는 세월 안짤거나 어제 개수나무 끝에다가 대라 매달아 독독토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차례로 잡으다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이근님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먹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들은 그리고 돌아오신 나올 건 나올 건 취임했다고 괜히 또 피부는 많이 갔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열심히 좋다.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판소리 다 같이 하면 돼요. 판 벌리면서 소리 하면 돼요. 다 같이 하면 돼요. 네, 좋아하네. 물한 손 갈게요. 이쯤에서 침세해 주셔야 됩니다. 앉아보시죠. 잘한다. 다음에 수군가 중에서도 이제 번 내려온다 이런 분 잘 아실 겁니다. 번 내려온다 이거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왕을 넣는다. 내가 왕을 넣는다. 하고 온갖 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자다툼을 하고 있을 적에 저 건너에서 별주부가 호랑이를 보고 토끼인 줄 알고 저기 얼숭덜숭하고 울긋불긋한 것이 토선생이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뻔뻔하여 토자가 호자를 배렸겠다. 저기 저 얼숭덜숭하고 울긋불긋한 것이 토세물이요 하고 불러넣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세모말 듣기는 생전 처음이라 조가라고 내려오는데 번 내려본다 내려본다 손님 깊은 걸로 한승이에요 위에
뒷다리 새벽 같은 발톱으로 단뒷불이 왕모래라 똥세상의 백색대로 벌리고 자라 앞에가 웃겨서 하면서 천천히 들어오고 다시 툭까지 갔다 쫙쫙 놀래 목을 치고 가만히 얹혀서지 호랑이 참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꼭 가마솥 부르는 듯한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날 불렀나? 어찌 보면 누에 말한 새똥 같기도 하고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네가 둥글둥글 낚아서냐? 너는 대답이 없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옳지 이것이 하나님 똥이었다. 하나님 똥 먹으면 약 된다 하고 그 기억한 발로 자라 등을 콱 찍어놓으니 자라가 복장이 맥혀 아이고 그 이시여 엄마 이것 봐라 이것이 나더러 통성명을 하자는데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라 하는 어르신이다. 너는 도대체 무엇인고? 자라가 어떻게 덕을 치고 먹었든지 겉집에 말을 바람대로 이었다. 나는 평생이 자라새끼요. 자라란 말 듣고 호랑이가 좋아하고 놀아 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나 얼씨구나 얼씨 평생 원하기를 안개탕이 원리는 좋은 친구를 지켜먹어 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자라 아니고 뚜껑이야 뚜껑이. 뚜껑이 같으면 더욱 좋다. 뚜껑이 같으면 더욱 좋다.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탕 먹으면 마음대로 좋은 명야 일어나 이 오늘가 먹자. 아이고 내가 뚜껑도 아니고 남생이요 남생이.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아. 어쨌든 좋기 성질에는 남생이가 제일이나 이 오늘가 먹자. 아이고 달렸더니 여기까지가 처음 이제 호랑이하고 자라가 만났다. 이거 내가 자라가 그 작은 게 호랑이한테 잡으면 길 것 같지요? 처음 만나봤습니다. 자라가 호랑이 허벅지를 팍 물고 뺑뺑 돌아오니까 호랑이가 놀래갖고 속된 말로 시급을 하고 혼비백산에서 다스는 자라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수분가 말씀 보셨지요? 네, 저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이 상 받으신 곡입니다. 이렇게 모든 차이라고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정말요. 정말요. 공정이었는데 나이가 어리셔서 3등하셨어요. 정평가입니다. 조용한 목을 내려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백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려 모두의 조성상을 원망을 하며 울음을 우는디 이것이 적벽강 새타령이라고 하던가 보더라. 삼천원 검준하고 수군 총장
눈 사이고 완전하는 해가 되어 승상을 원망하여 지거려 굳으리라. 여산굴양에 새진한데 좋은디 노약이 한대로구나. 소태 저 흉년세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대군이 아이들고 이쪽 햇빛쪽 저 빛쪽새 진양호 간고 덮고 이곳에 깨고만 판단 백물이 수레노래로 저 꾀꼬리 영태러라 마다하고 신산총님의 꼬리야 저 까마귀 가정은 다줄이 장돌 백명인 것 아니더니 그러면 대그르르 내리며 꼭꼭 대그르르 꼭꼭 대그르르 저 내적 우리는 그냥하구나. 새소리 조가 듣더니 당신은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새들아 너무나 오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기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네,
제 타령입니다. 제 타령. 그럼 김세련아 제 타령 새가 날아든다 이거 아니지? 하다 보니까 노래가 한국밖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 이제 5바람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부른 노래가 신봉사, 심청가입니다. 심청가. 그래서 신봉사 눈에 뜨는 거 안 뜨는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수백 명 봉사들이 골문 안에 들어와 앉았을 적에 신봉사 제일 말씀 참여했거든.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때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요? 예, 나는 신학교요. 신명인장이 되신다. 신봉사를 내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양 지은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놈 죽을 때를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어가니 심하고는 별궁에 든지 언간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지냈든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화가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눈물 떨어지는 소리다. 뚝 떨어지며 아래이다. 소맹이 아래이다. 소맹이 섞이는 황주 도화동이 고통고 성명은 심하구요. 얼충전 3월 달에 산우탈로 상처하고 어미는 딸 자식을 강보에 사스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양전 얻어먹여 겨우 길러내려 15세가 되었을 때 이름은 신청이여 효성이 춘천나여 그 애가 밥을 빌어 건강도 생지내 뛰어난 중이 찾아와서 공양미 300석을 공은사로 시주하는 소맹님을 뜬다하여 스님은 딸자식이 안경장사 스님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야. 썩어지도 다 없고 자식 하나 먹은 놈은 살려두어 속대에 있어 당장의 목숨을 심하고가 부치는 모를 리는 없지만 소리를 흐르니 자연인적 몇 개 알았던가 보더라. 심하고 그동안 많이 지던 마저 사로잡을 거쳐 진나버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의 말 듣고 너를 힘원다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허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오락동역에 따라다니니 맞아 죽은 니가 우건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문을 못 드셔서 인당수 받아 죽은 뒤로에서 신체가 살아서 여기 와서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창의를 봅소서. 똥사이 말던 얼굴을 힘었단 말이야. 내가 죽어 수고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꼬우느냐. 죽고 없는 당신처럼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고 다니는 말이야. 깐다리는 좀 아이고 깜깜해라.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너는 오늘 깜짝깜짝 깜짝거리다니 두 눈을 반짝 떴더라. 감사합니다. 방금 듣지 않고 이렇게 신뢰사람을 여기까지 판소리 오늘 공연이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해볼 안 받아도 되겠네요. 조금만 늦게 했으면 제가 들어간 겁니다. 커튼 콜로 불러내면 이제 그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죠. 우리 그 진도 아리랑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고 간단하게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맨 뒷페이지에 보내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바로 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시간. 자, 갑시다.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리랑 한데 아리랑 아리랑 한데 풍전 세계는 행복인가 고야 고야 눈물에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리랑 한데 아리랑 아리랑 한데 점점 하늘에 장별도 많고 우리의 가슴 속에 힘이 많고 많다.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리랑 한데 아리랑 아리랑 한데 돌아가세 돌아가서 정말이 빠지고 돌아가세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리랑 한데 아리랑 아리랑 한데 남자 장파에 동동동전에 아리야사 아리야사 노를 불려라.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
감사합니다. 아, 네.